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속마음 깊은 곳에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아이가 나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있을까? 내가 평생 희생하면서 키웠는데 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을까?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족 밥 차려주고 빨래 돌리고 청소하고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또 저녁 준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왔잖아요. 아이들 대학교 보내려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결혼하면 또 결혼자금 마련해주고 심지어 손주까지 봐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뭔가요? 엄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아빠, 나한테 참견하지 마세요. 이런 시큰둥한 반응이죠. 때로는 명절에 모여도 핸드폰만 보고 부모 말에는 건성건성 대답하고 그럴 때 정말 마음이 싸해지죠.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희생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요. 혼자 있을 때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시죠. 이런 마음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이 문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부모는 이렇게 애썼는데 왜 자식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사실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을 감사함보다는 당연함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게 자식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인간의 심리가 원래 그래요.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당연하게 해주시니까 그냥 공기나 물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엄마가 밥 해주는 건 당연한 거야. 아빠가 돈 버는 건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부모가 좋은 의도로 해주는 관심과 조언이 때로는 간섭이나 잔소리로 들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또 참견한다, 아빠가 또 옛날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희생이 많다고 해서 존중이 자동으로 생기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때로는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해주면 자식이 부모를 만만하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존중받는 부모는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주변에서 관찰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주변에서 본 존경받는 부모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자기 삶을 사는 부모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어머니가 있어요. 60대 초반인데 아이들 다 독립시키고 나서 갑자기 요가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딸이 엄마가 갑자기 왜 저러시지? 하면서 신기해했거든요. 그런데 6개월, 1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가 몸도 건강해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요가 동호회에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시게 됐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예전처럼 자식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이야기거리가 생긴 거죠. 그때부터 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엄마 정말 멋있다.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딸이 먼저 안부를 묻고 엄마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대화 주제도 딸 걱정에서 엄마의 새로운 도전 이야기로 바뀌었고요. 두 번째 사례는 한 아버지 얘기예요. 이분은 정년퇴직하고 나서 평생 하고 싶었던 목공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가족들이 아빠가 갑자기 뭐 하시는 거지? 라며 궁금해했는데 점점 실력이 늘면서 직접 만든 책상, 의자 같은 걸 가족들에게 선물하시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아들이 아빠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빠 진짜 손재주 좋으시다. 나도 아빠한테 배워야겠다. 이런 존경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아빠는 돈만 벌어오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멋진 취미를 가진 아빠가 된 거죠. 이런 부모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식은 의지하는 부모보다는 존경할 수 있는 부모를 더 깊이 존중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에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실천해서 효과를 본 5가지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먼저 연락하지 않기. 이게 생각보다 정말 어려워요. 부모 마음이란 게 자식 생각나면 바로 전화하고 싶고 카톡 보내고 싶잖아요. 우리 애가 잘 지내나? 밥은 먹었나? 이런 걱정이 들면 참기가 힘들죠. 하지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부모가 자꾸 먼저 연락하면 자식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엄마가 또 전화했네. 받아야겠다. 아빠가 또 카톡 보내셨네. 이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수동적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진정한 소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식은 빨리 끝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대화하게 되고, 부모는 왜 이렇게 시큰둥하게 대답하지? 하면서 서운해하게 되죠. 하지만 부모가 여유롭게 기다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문득 엄마가 요즘 연락 안 하시네. 뭐 하실까? 아빠는 잘 지내실까? 하면서 스스로 연락하게 됩니다. 그럴 때의 통화가 훨씬 자연스럽고 진솔해져요. 물론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요. 우리 애가 연락 안 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들고 서운한 마음도 들죠. 하지만 1주일, 2주일 기다려보세요. 분명히 자식이 먼저 연락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대화는 예전과 완전히 다를 거예요. 두 번째, 모든 부탁을 들어주지 않기. 이것도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식이 부탁하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죠. 엄마, 이거 좀 도와줘. 아빠, 이것만 해줘 하면 거의 반사적으로 그래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자식이 부탁할 때마다 다 들어주면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우리 엄마는 내가 부탁하면 무조건 들어주는 사람. 아빠는 내 편이니까 뭘 해도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너무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감사함도 사라지고 존중도 사라져요. 심지어 엄마는 원래 그런 거야 하면서 점점 더 큰 부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건 네가 직접 해보는 게 좋겠다. 이번에는 엄마도 바빠서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럴 때 자식이 엄마도 본인만의 기준이 있구나. 부모님도 무한정 도움을 줄 수는 없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자식에게는 독립심을 길러주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구나 하면서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가끔 부모가 도움을 줄 때는 정말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세 번째, 나만의 취미와 관심사 갖기.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 키우느라 본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식 이야기만 하고, 자식 걱정만 하고, 자식 없으면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죠.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부모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구나. 엄마의 전부가 나라면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때로는 숨이 막힐 수도 있고요. 하지만 부모가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면 완전히 달라져요. 그림을 그리든 등산을 하든 독서 모임을 하든 악기를 배우든 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나만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부모를 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우리 엄마 아빠 정말 멋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면서 새로운 존경심이 생기는 거죠. 50대 후반에 수채화를 시작한 어머니가 있는데 처음에는 가족들이 엄마가 갑자기 왜 그림을 했거든요. 그런데 2년 뒤에 개인전까지 열게 되면서 아들, 딸들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작품이야. 하면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다니고요. 취미나 관심사가 생기면 또 다른 좋은 점이 있어요. 부모에게 자신만의 이야기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식과 대화할 때도 너는 어떠니? 하는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엄마는 요즘 이런 걸 배우고 있어 하면서 본인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되죠. 네 번째, 대화에서 내 이야기도 하기.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과 통화할 때 뭘 하시나요? 너는 어때? 잘 지내고 있어?
힘든 건 없어? 밥은 잘 챙겨 먹어? 이런 질문만 계속하시죠. 물론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매번 똑같은 질문, 매번 똑같은 걱정. 때로는 엄마는 나한테만 관심이 있구나. 아빠는 본인 이야기는 전혀 안 하시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엄마는 요즘 이런 일이 있었어. 아빠는 이런 생각을 했어 하고 본인 이야기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내 이야기를 해도 될까? 애가 관심 있어 할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자식들이 생각보다 부모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요. 엄마도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아빠도 그런 고민을 하시는구나. 하면서 부모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요즘 요가를 배우고 있는데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 그런데 점점 몸이 유연해지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 이런 식으로 본인의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엄마도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구나 하면서 존경의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대화가 일방적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소통이 되어요. 그럴 때 자식이 부모를 단순히 보살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대화할 만한 어른으로 보게 되는 거죠. 5번째,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기. 이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경제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자식에게 너무 기대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무의식 중에 이런 말을 하세요. 너 없으면 엄마는 어떻게 살아? 네가 엄마의 전부야. 아빠는 너만 보고 산다 이런 말들이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담스러워져요. 내가 부모님의 전부라니. 나는 내 인생을 살 수 없는 건가? 내가 결혼해서 독립하면 부모님은 어떻게 하시지? 이런 걱정이 생기는 거죠. 더 심한 경우에는 엄마가 너무 의존적이야 아빠가 나한테만 매달려 하면서 짜증을 내기도 해요. 그럴 때 부모는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저런 반응을 보이지? 하면서 상처받게 되고요. 하지만 부모가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어. 너는 내 인생을 살면 돼. 이런 당당함과 독립성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자식이 오히려 더 존중하게 됩니다. 경제적 독립도 중요해요. 물론 나이가 들면 자식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능한 범위에서는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좋아요. 그래야 자식도 우리 부모님은 독립적인 분이야 하면서 존경할 수 있거든요. 이런 5가지 방법들을 실천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물론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에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먼저 부모 본인이 달라져요. 자식에게만 매달려 있을 때는 항상 불안하고 서운했잖아요. 우리 애가 연락 안 하면 어쩌지?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본인만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마음이 정말 평온해져요. 아, 나도 나만의 인생이 있구나.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구나 하는 깨달음이 생기면서 전에 없던 여유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져요. 부모는 자식에게 단순히 엄마, 아빠가 아니라 존재감 있는 한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배울 점이 있는 어른으로 느끼게 되죠.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아버지는 정년퇴직 후에 평생 하고 싶었던 사진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아빠가 갑자기 사진을 했는데 2년 뒤에는 아들이 아빠 사진 진짜 멋있어요. 나도 배우고 싶어요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대화도 완전히 달라져요. 예전에는 너는 어떻게 지내냐? 하는 일방적인 질문뿐이었는데 이제는 아빠, 요즘 어떤 사진 찍으세요? 엄마, 요가는 어떻게 되어가요? 하는 진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해요. 엄마,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빠,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세요?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시작하실 분들을 위해 단계별 실천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연락 패턴을 바꾸어 보세요. 이번 주는 먼저 연락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식에게 전화하고 싶거나 카톡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일단 참아보세요. 대신 본인만의 시간을 보내세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그리고는 작은 거절을 시작하세요. 자식이 작은 부탁을 할 때 하나 정도는 정중하게 거절해 보세요. 이번에는 네가 직접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식으로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이후에는 취미 찾아보세요. 본인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림, 음악, 운동, 요리, 독서. 뭐든 좋아요. 문화센터나 동호회 정보를 알아보고 실제로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다음은 자식과 통화할 때 본인 이야기도 조금씩 섞어보세요. 엄마는 요즘 이런 걸 배우고 있어. 아빠는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자식에게 의존하고 있는 부분들을 점검해 보세요.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너무 기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조금씩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런 변화를 시도할 때 몇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첫째, 처음에는 자식이 당황할 수 있어요. 엄마가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아빠가 이상하게 변했네,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둘째, 본인도 불안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우리 애가 서운해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불안감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새로운 변화에는 항상 불안이 따르거든요. 셋째, 가족 다른 구성원들이 반대할 수도 있어요. 엄마가 갑자기 왜 이러세요? 예전이 더 좋았어요.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 이해하게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급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가족들이 놀랄 수 있어요. 조금씩, 천천히, 자연스럽게 변화해 나가세요. 여러분, 부모로서 존중받고 싶으시죠? 그 마음 정말 이해해요. 그런데 그 시작은 바로 내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끝없는 희생만이 답이 아니라 당당한 내 삶을 사는 것. 그게 결국 자식에게 진짜 존중을 불러온답니다.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존중이라는 말을 오해하고 계세요.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진정한 존중은 희생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존중은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과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존중한다는 건 부모를 단순히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아니라 존경할 만한 인생의 선배로 보는 거죠.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존경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야 해요.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독립적인 인격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65세의 김순희님은 3남매를 키우신 어머니예요. 자식들이 다 독립한 후에도 계속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셨어요. 손주 봐주고 집안일 도와주고 경조사 챙겨주고. 그런데 자식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더래요. 어느 날 순희님은 결심하셨어요. 나도 내 인생을 살아보자. 그래서 평생 하고 싶었던 한국 무용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자식들이 엄마가 갑자기 무슨 춤을 했지만 6개월 뒤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순희님의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본 자식들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멋있는 분이셨구나 하면서 새롭게 보게 된 거죠. 이제는 자식들이 먼저 엄마 공연 언제 해요? 꼭 보러 갈게요 하면서 관심을 가져요. 58세 박정훈님은 일찍 정년퇴직을 하신 아버지예요. 집에만 있으니까 아들한테 이것저것 간섭하게 되고 아들은 아빠 제발 놔주세요 하면서 피하더래요. 그때 깨달으셨어요. 아,
내가 너무 의존적으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평생 꿈꿔왔던 작은 카페를 차리셨어요. 커피도 직접 배우고 손님들과 대화도 나누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거죠. 그러자 아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아빠,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셔도 될까요? 아빠가 내린 커피 정말 맛있어요 하면서 자주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제는 아들 친구들도 카페의 단골이 되었다고 해요. 62세 이정수님은 딸 하나를 두신 어머니인데 딸이 결혼한 후에도 계속 딸에게만 매달려 계셨어요. 매일 전화하고 딸 집에 반찬 가져다 주고. 그런데 딸이 점점 피하더래요. 어느 날 딸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정숙님은 정말 충격을 받으셨어요. 내가 사랑으로 한 일인데. 하지만 그게 전환점이 되었어요. 정숙님이 자원봉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독거노인분들께 도시락 배달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정숙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원봉사를 통해 보람도 느끼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3개월 뒤에 딸이 먼저 연락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자원봉사 재미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딸이 엄마 정말 멋있어요. 나도 나중에 그런 일 해보고 싶어요 하면서 존경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변화를 위한 몇 가지 조언을 드릴게요. 첫째, 급하게 하지 마세요. 3, 40년 해온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어요. 한 달에 하나씩 조금씩 바꿔나가세요. 둘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실수도 하고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셋째, 본인을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하고 자책할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해오셨어요. 이제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넷째, 작은 변화도 축하하세요. 자식이 조금이라도 다른 반응을 보이거나 본인이 새로운 걸 하나라도 배웠으면 잘했다 하고 스스로를 격려해 주세요. 다섯째, 꾸준히 하세요. 한두 번 시도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꾸준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자식 키우느라, 가정 꾸려나가느라 본인을 뒤로 미루고 사셨죠.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시간이에요. 자식들이 독립했다고 해서 부모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금까지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빠로만 살았다면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자식들이 진짜로 존경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 정말 멋있다. 나도 나이 들면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존중하세요.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사세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성장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럼 자식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하루는 자식에게 먼저 연락하지 말고 대신 본인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산책을 하든 책을 읽든 음악을 듣든 뭐든 좋아요. 그리고 내일은 나는 뭘 하고 싶었을까? 하고 생각해보세요. 그림, 음악, 운동, 여행, 공부. 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나만의 것을 찾는 거예요. 일주일 후, 한 달 후, 3개월 후의 변화를 기대해보세요. 분명히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도 새로운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존중은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희생으로 얻는 게 아니라 당당한 삶으로 얻는 거예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멋진 변화를 응원할게요.